다양한 전문가의 시선으로 인천의 소식들을 진단하고 그 진실을 확인해보는 시간, 시사진단 팩트체크 이형구 기자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의 세 번째 시간, 오늘도 한 주간의 인천 소식을 바탕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해봤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세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인천시는 루원시티를 활성화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제2청사 대신 복합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것. 시사진단 팩트체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의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류건홍 교수님, 이도형 소장님, 이현준 기자님 함께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첫 번째 코너는 지역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팩트진단 이슈 돋보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구 루원시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루원시티 사업의 중심에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시설이 있죠. 바로 루원시티에 지어질 예정인 복합청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 다양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팩트 체크리스트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용어를 정리하는 팩트 체크리스트. 이현주 기자님 체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바로 루원시티입니다. 루원시티는 서북부 지역 원도심 재생을 위해 계획돼 인천 서구 가정동 일대 약 93만 3천 제곱미터를 주거와 상업, 행정 기능을 갖춘 복합 단지로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지난 2006년 도시개발 구역 지정 이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업이 지연돼 진전이 없다가 2015년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 정상화 합의 이후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루원시티의 교통, 교육, 인프라 구축 등 문제와 복합청사 건립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해서 루원시티 개발에 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루원시티가 서북부 지역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계획됐던 만큼 도시개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개발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군요. 두 번째 팩트리스트 어떤 단어입니까? 네, 두 번째는 복합청사입니다. 루원시티의 복합청사에는 시 산하기관을 비롯해 다양한 기관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따라서 이 사업을 지칭할 때 복합청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원시티와 관련한 건설사, 부동산 업자, 매체들의 기사, 심지어 올해 인천시의 본예산 명세서에 루원 복합청사 관련 항목에서도 괄호에 루원 제2청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복합청사 명칭 이외에도 현재 같은 사업에 제2청사, 신청사, 공공청사 등 여러 단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건데요. 각 단어가 가진 뜻이 조금씩 다른 만큼 이와 관련해서도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루원시티의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도영 소장님, 이 복합청사 건립 계획, 예전엔 제2청사 건립 계획이라도 불렸었고요. 현재도 일부는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제2청사, 복합청사 이렇게 명칭이 혼재돼서 빚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 어디서 비롯됐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민선 6기 유정복 전 시장 시절에 제2청사 건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제 이 명칭이 본격적으로 사용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가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에 지난 7월 달에 공공청사 균형 재배치 연구 용역 중간 결과에서
계획이 대폭이 수정이 되게 된 겁니다. 즉 제2청사 대신에 복합청사로 건립하기로 변경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정부 과천 제2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경기도청의 북부청사처럼 제2청사처럼 들어와야 된다는 계획으로 발표를 했었지만 현재는 지금 좀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북 제2청사 같은 경우는 뭐 법무부라든지 교정본부가 들어가 있고요. 반면에 또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이제 부지사도 있고 건설국, 교통국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인천시 제2청사, 지금 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행정조직이 지금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인재개발원, 도시철도건설본부라든지 직속 기관 내지 사업소 즉 산하 기관만 들어가 있는 상당히 변경이 됐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천시청 조직도상에 있는 실국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즉 조직도에 들어있는 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제2청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부서가 하나 들어가 있지 않고 일부 공무원이긴 하지만 집행부서만 들어가 있다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2청사라는 말을 사용할 수는 사실 없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합청사라는 말을 쓰게 된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경기 북부청사도 그렇고 인천에도 이제 중구청을 들여다 보니까 원도심에 1청이 있고 저기 2청이 있는데 영종도 2청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행정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구청장이 아마 나눠서 실제로 근무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며칠 계시고 영종도에도 계시고 이런 말씀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류건우 교수님 이 제2청사를 지으려고 했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입니까? 그 당시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요. 첫 번째는 청사가 부족했습니다. 지금도 부족하죠. 그리고 주차 시설도 공간이 참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게 공무원들이 송도에 많이 가 있었어요. 23개 부서 475명. 이 많은 숫자가 미추홀 타워하고 지타워에 근무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서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론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그러면 신청사를 지어야 될 것이냐 하는 논란이 됐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재건축을 새로 청사를 짓는다면 현위치에 지을 것이냐 아니면 루원시티에 지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에 지을 것이냐 논란이 됐었죠. 유정복 전 시장 당시에 결정을 하기로 현위치 남동구 구월동에 짓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원시티에서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그러면 청사를 전체를 이전하지는 못하지만 제2청사를 짓자라고 해서 논의가 전개됐었고 그때 당시에 하나 고민이 됐고 논의가 됐던 게 교육행정타운 중심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교육청을 옮기고 교육과 관련된 시설들을 루원시티에 집중시키자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인천시 교육청이 반대를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교육행정청사도 물 건너갔고 대안으로 제2청사가 아주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도 취재를 하다 보면은 뭐 해양 항만 이런 것들은 본청이 없고 저기 송도에 미추홀 타워에 가서 계시니까 취재진들도 어려운데 아마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헛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 지금 집중돼 있고 그런 게 더 유리할 텐데 아마 제2청사 건립의 필요성 뭐 충분히 있어는 보입니다. 예, 필요성은 있고요. 다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서울에 청사가 있고 세종에 청사가 있어서 그런 것들 간의 비효율성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거는 늘 고민해야 되겠죠. 네. 이현주 기자님,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도 사실은 좀 논란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시설과 관련해서는 그 루원청사에 애초에 넣으려고 했던 그런 기관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좀 바뀌면서 그 처음에 발표했던 것과 조금 다른 모습이 좀 시민들한테 조금 헷갈리는 부분,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한 번 했던 이야기를 뒤바꾸는 그런 모습으로 좀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는 그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종합건설본부 그리고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전 대상 기관에 좀 포함이 돼 있어서
있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유로 조금 제외가 되고 다른 기관들이 채워지면서 조금 이제 그 애초 발표 내용과 달라진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또 인천시 교육청도 애초에는 루원시티로 좀 옮기기로 했었는데 현재는 지금은 이제 현재 인재개발원 부지 쪽으로 이제 그 좀 상황이 바뀌면서 그렇게 조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 간의 그런 협의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계획이라는 게 그 검토나 추진 과정에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주민들 입장에선 행정기관이 조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만큼 추진 과정에 대한 충분한 그런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제2청사, 복합청사 이 명칭은 물론이고 관련 계획들이 자꾸 바뀌니까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입장이 좀 명확히 나올 필요가 있을 것도 같고요. 시민들은 또 헷갈리니까 이걸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마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관련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간업자들이 시청의 일부가 온 것처럼 홍보할 수도 있고 광고에 이런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주민들이 현혹되거나 이러면 나중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때는 그 실망한다든지 관에 대한 어떤 원망은 더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제2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든지 과가 하나의 부서가 움직여서 거기에 상주를 했을 때의 제2청사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좀 합당합니다.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 시민들의 혼선을 줄일 수 있는 인천시의 정확한 명칭 사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현중 기자님, 복합청사 건립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인천시는 공공청사 균형 재배치 정책 연구가 끝나는 대로 현재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그 공공청사 배치 관련 용역에 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은 오는 7월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 인천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행안부에 재정 심사를 신청을 하고 실시 설계 등 루원청사 건립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중단됐던 그 루원청사 건립 사업 추진 재개를 발표한 지난해 1월엔 2021년 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24년 10월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 재정 심사 통과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이와 함께 루원청사 건립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 부분도 그 사업 추진의 원활한 그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정도의 그런 적지 않은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인천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의 건물과 부지를 매각해서 그 재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변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없는 추진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시민들이 바라는 이 앵커 시설이 올 상반기에 용역을 마치면서 큰 그림이 나올 것 같다라는 분석인 것 같고 그다음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고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잘 추진되려면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류건웅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복합청사가 간다면 그 복합청사의 가치와 어떤 기관이 갈 건지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냥 있는 기관들 몇 개 남아서 모아서 가겠다. 이거는 아닐 거라고요. 이제 앞으로 인천시의 발전 방향까지 봐가면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시설이 앵커 시설이 될 텐데 이 앵커 시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루원시티를 활성화시킬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게 예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을 옮긴다. 그러면 인천연구원을 옮긴다. 그러면 그 토지를 매각해서 그 비싼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나머지 부족한 비용을 인천시가 부담해 줄 거냐 하는 실질적인 쟁점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급하니까 빨리 옮기는 것보다는 큰 틀로 놓고 어느 기관이 가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고요. 이 세종청사 같은 부작용,
서울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일을 못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좀 조직적인 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미 그 지역 아파트 분양을 보면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몰리는 것 같고, 예. 뭐 빠르게 아마 분양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앵커 시설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예. 어떤 기관이 들어올 것이냐 예. 이게 이제 관심사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도영 소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그 특수 설비, 특수 시설 안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입주가 무산됐다고 할 수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인천시가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난 상황에서 인천시가 다시 이전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상 이제 현실적으로 뭐 완전 전면 뭐 다시 재검토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복합청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명실상부한 제2청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를 악용한 과대 광고, 분양 사기가 지금 발생할 우려도 있고 실제 그런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혼란 내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가 이거를 좀 교통정리를 좀 해줘야 된다. 물론 욕먹겠죠. 제2청사라는 얘기를 아예 쓰지 않겠다. 이건 복합청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천시가 엄청 욕을 먹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면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거는 인천시가 어느 정도 결자 해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당초 계획보다 많이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아쉽기는 합니다. 이게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루원시티 활성화 및 서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복합청사 건립 사업이 어쨌거나 좀 아쉽기는 하지만 차질 없이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계획이 수정되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또 바뀌면 또 바뀔지도 모르죠, 이제. 만약에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관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장의 공약, 기후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게 되면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인천 발전에 좀 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현주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그 용역 결과에 아무래도 관심이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복합청사 건립이 계속 지연돼 왔던 만큼 인천시의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루원시티를 활성화하고 또 인천 서북부 지역에 균형 발전을 가져올 루원 복합청사는요. 올해 상반기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실시 설계를 진행해서 2022년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에 용역 마무리 그리고 2022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 루원시티 복합청사. 건립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복합청사 건립을 포함한 다양한 과제들이 남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인천 서북부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팩트 진단 이슈 읽기 시간입니다. 팩트 진단 이슈 읽기는 다양한 인천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입니다. 먼저 이도영 소장님,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수도권 매립지는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생활 폐기물이나 건축, 폐기물을 매립하는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현재 인천 서구에는 제1, 2, 3 매립장이 있고 김포에 제4 매립장이 있는데요.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는 지난 2016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예정이었었지만 2015년 6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사자 합의를 통해 3-1 매립장을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하면서 당시에도 주민들이 크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이 합의에는 수도권 매립지를 3-1 매립장까지 사용하고 친환경 매립 방식 도입, 대체 매립지 조성과 쓰레기 직 매립량을 줄이자는 내용 등이 담겼었는데요. 하지만 2019년을 기준으로 쓰레기 직 매립량이 2015년보다 39%, 62만 톤에서 86만 톤으로 늘어나는 등 합의 이행에 관한 여러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인천시가 주장하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라는 약속이 지켜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수도권 매립지는 당초 2016년까지만 사용하기로 돼 있었죠.
2015년에 사용을 연장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반발을 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텐데요. 그래서인지 인천시가 최근에 수도권 매립지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수도권 64개 기초단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에는 2025년 매립지 운영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운영이 종료되니까 각 지자체는 대비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공문까지 보내게 된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유ru권 교수님? 예, 2015년 6월에 이제 사자 합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전제 조치가 4가지가 있고 본 조치가 있는데 이 내용 중에 핵심인 것이 대체 매립지 조성에 대해서 사자 협의체가 적극 노력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어떤 결과가 안 나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사자 합의의 내용을 보면 선제 조치가 4가지가 있어요. 매립 면허권하고 토지 소유권 이전한다. 2번째 매립지 공사 이관한다. 3번째는 반입 수수료 가산하고 인천시를 지원한다. 4번째는 그 주변 지역의 개발 및 경제를 활성화한다. 이게 선제 조건이고 이 조건이 이행이 되면 3-109 103만 제곱미터의 매립 면허를 허가해 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붙은 것이 3개 시도가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체 매립지를 찾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붙어 있는 아픈 부분인데요. 다만 이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에 잔여 부지, 그러니까 106만 제곱미터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여태 지지부진한 사유는 인천시는 적극적으로 환경부가 나서서 좀 해결을 해달라. 조정자가 됐든 이 조성자가 됐든 해달라라는 건데 환경부 입장은 단호합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고 책임이다. 이게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가 법률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요. 또 사실상 정치적인 부담도 클 겁니다. 여기에다가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대체 매립지를 찾기 어렵죠. 어디에 매립지를 두겠어요, 서울 시내 안에. 그리고 또 경기도도 어떤 면으로는 대체 매립지를 이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도 지지부진하게 약간 애매한 스탠스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는 답답한 거죠. 그래서 못을 받겠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일단 기준 시점, 즉 종료되는 2025년을 명백히 하겠다. 이런 차원의 의사표시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거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3-1 매립장까지 사용하기로 한 것 있잖아요. 이게 2025년으로 연결되는 것, 어떤 계산법일까요? 처음에는 기간은 없었고요. 추정컨대 2026년이었을 겁니다. 그 정도, 그때 매립 물량으로 보면. 그런데 최근에 매립 물량이 오히려 늘었어요. 생활 폐기물, 건설 폐기물, 원칙적으로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겠다라고 합의를 했는데 오히려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에 매립 종료가 될 거다. 3-109가 인천시가 이제 계산을 해서 추정을 해낸 게 2025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직매립이 줄지 않으면 예. 뭐 이제 기간이 뭐 조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직매립이 많이 준다. 예. 그러면 3-109를 채울 때 기하급수적으로 사용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기하급수적으로는 안 늘 거고요. 지금 당장 서울시나 경기도가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 뒤로 미루려고 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상당 부분 매립이 돼 있어서요. 얼마나 줄일지. 그리고 그 직매립을 줄이려면 발생량 자체를 줄여야 되는데 그게 단기간에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몇 달, 뭐 한 해 이렇게는 늘어나지만 5년 이렇게는 못 늘릴 것이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2025년이 인천시가 말하는 2025년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는데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도권 우리 인천을 제외한 서울시나 경기도 그리고 환경부까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사용 종료가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 거예요, 이은중 기자님? 무엇보다 그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환경부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와의 그런 사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2015년 매립지 사용 기한을 한 차례 연장을 한 건데요. 또다시 연장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를 납득할 수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지 좀 의문이 듭니다. 사자 합의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활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함께 추진을 하자. 그리고 대체 매립지를 함께 찾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오는 생활 폐기물의 양은 계속해서 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대체 매립지를 찾자는 그런 합의 내용도 있었지만 5년이 지나도록 그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제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고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시민들이, 수도권 주민들이 버리는 그 폐기물을 떠안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도무지 납득을 할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연장이 될 경우에 또다시 인천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천시가 주장하는 2025년까지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가 되기 전까지 어떤 문제들이 좀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연유 기자님? 무엇보다 그 생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그런 그 기초단체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발생자 처리 원칙,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또 원칙적인 문제들을 좀 강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발생자 처리 원칙은 물론이고 직매립 제로화 정책 등에 따라서 기초단체가 소각장 같은 그런 각종 처리 시설들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또 지속적인 설득 작업도 좀 해야 한다고 보고요. 대체 매립지 확보 노력에도 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립지는 그 기본 설계에 한 2년, 그리고 조성 공사에 한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2025년 사용 종료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인천시는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를 전제로 환경부가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의 추진 주체로 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좀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에만 맡겨놓은 채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가 큰데요.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지면 이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서울은 서울대로,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인천은 인천대로 각자 처리를 하자는 주장도 좀 하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수도권 주민들의 그런 그 쓰레기를 인천이 처리해온 만큼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정부가 인천의 목소리를 좀 크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원래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있죠. 서울에서 발생한 건 서울에서 치우고, 경기에서 발생한 거는 경기도에서 치우고, 인천은 인천에서 치워야 되는데 서울, 경기 꽤 다 인천으로 모이고 있는 희한한 지금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이거를 좀 바로잡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도영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큰 모범 답안은 환경부하고 그리고 3개 시도가 당초에 합의한 대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게 가장 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맞기도 하고요. 하지만은 대체 매립지 조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쉽지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될 거라 보여지고요. 또 이로 인해서 쓰레기 대란 등 많은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남춘 시장이 제시한 방법론이죠. 환경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적절한 진단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좀 시간은 많이 걸릴 거라 보여지긴 하지만 즉 친환경 매립지 조성, 소각장 현대화 및 소각장 신설 확대, 자원 순환 정책의 패러다임 등 전환 등의 기존 환경 정책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주민들은 많이 반발할 여지도 있습니다. 소각장 신설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요. 또 말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그렇게 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님비 현상도 있고요. 아무리 친환경적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소각장 들어서는 거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반대하겠죠.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내지는 관리 감독에 대한 또 신뢰 등 일관된 정책 추진과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 사회적 소통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 험난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는 말씀 같아요. 작년에 청라 소각장 신설과의 증설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좀 있었죠.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류건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환경 정의가 뭔가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만들어낸 쓰레기를 옆집에 주면 옆집에 던지면 좋아하겠어요? 음식물 우리 집에서 만들어냈는데 옆집 이 마당에 던지는 꼴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고요. 그게 내가 발생시킨 쓰레기는 내가 처리한다. 원인자 책임의 원칙이고
발생지 처리 원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험한 표현으로 하늘이 두 쪽 나도 원칙은 지켜야 된다. 이 부분이 먼저 확립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서울시나 경기도를 뭐라고 하기 전에 인천시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발생량 최소화, 그리고 재활용 최대화, 그리고 소각장 짓고. 그렇다 보면 이런 정책을 먼저 추진하면 서울시나 경기도에 자, 우리도 이렇게 하니까 당신들도 따라 하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것이 설득입니다. 지금 우리 이도영 소장님 말씀대로 저항이 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민이나 다른 시 군구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소구에 쓰레기를 우리가 갖다 버릴까? 소구 주민들은 무슨 잘못을 해서 우리 다른 군구가 만들어낸 쓰레기를 받아야만 될까?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보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동경인데요. 동경에 가면 폐기물 소각장이 구청하고 같이 있습니다. 구청에 소각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각장이 소각장인지 모르게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의식, 그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낸 쓰레기는 우리 구에서, 우리 동네에서 해결하고 정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재 정도는 어디에 묻어야 되겠죠. 그게 매립지가 될 것이고, 이런 의식 전환, 그리고 분명한 인천시의 정책 수호 의지, 이런 게 반영이 됐을 때 25년이 됐든 26년이 됐든 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 동경 같은 경우는 구청에 소각장이 있군요. 예, 거의 구마다 하나씩 소각장이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그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좋은 거 하나와 나쁜 거 하나를 동시에 받아야 되겠죠. 뭐 나는 좋은 것만 다 받아서 되겠어요? 네, 세 분 모두 대체 매립지 조성이 시급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환경 정책의 전환, 소각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2025년 앞으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 문제가 더욱 공론화돼서 서울과 경기도, 환경부와 함께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사진단 팩트체크 류건원 교수님, 이도형 소장님, 이현준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인천의 현안들 전문가와 진단하고 함께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